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뒤에 수익률 게임은 이미 시작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 2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시장은 제자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별, 테마별 상승세가 세게 나오면서 오히려 종목 테마를 잘 잡았으면 수익이 세게, 크게 나오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좌가 극과 극일 것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의 주도 테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좀 꽤 올라오는 상태고, 아닌 종목은 그냥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보세요. 이 부분 근데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 수요일이군요. 정확하게.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 이미 매일 발빠른 시황이라든가 고품격 주식수다에서 계속 소개를 했었어요. 과연 맞나? 하나씩 볼까요? 이번 주 한마디 정리부터 가보죠. 전쟁 이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FOMC 뭐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경제 지표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전쟁 이슈, 이 불확실성,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출렁 이렇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물론 오늘은 하락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별, 테마별 장세. 이거 지난주 그대로 쓴 겁니다. 전환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느냐? 악재 노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전쟁이 터질까 말까 다 꽝 터지니까 어땠어요? 그날로부터 저점을 찍었어요. 그거는 악재 노출. 근데 여기에서 제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악재의 시작일까? 이 악재 노출이 불확실성의 시작일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의 시작일까? 아니면 불확실성의 끝일까?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작은 아닌 것 같다라 그랬죠. 노출 자체가. 이렇게 시장은 반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 그랬죠? 안심 랠리, 세이프티 랠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오늘 하락한 거 조정이에요. 하락 전환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1차로 먼저 2850은 가고 보자. 당장 다음 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지만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라도 1차적으로 2850은 가고 보자. 그런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이거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준비. 지금 수익률 게임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 준비를 종목별 수익률 게임으로 수익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매일 방송을 찍는데 여기서 힌트를 계속 얻으세요.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 흐름. 그래서 그 흐름이 중소형주가 일단은 끌고 가는데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형주가 한 번씩, 바로 어저께가 그런 날이었는데, 이거 실패를 했죠. 오늘 또 한번 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한 번 더 올려 붙였으면 바로 가는 건데 한 번 쉬었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주라든가 청정 에너지 이 분야 오늘도 보면은 경기 민감주 단에서도 리오프닝주라든가 철강주 그리고 청정 에너지에서 풍력 이러한 종목, 조선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됐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면은요, 떨어질 때 다 떨어졌어요. 종목들이 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형주 떨어도 중소형주가 받치면서 올라가고요. 대형주가 올라오니까 중소형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멈춰 있고요. 시장의 내용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움직임을. 그러면 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꾼들, 즉 업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은 야 이제 할만하니까 여기서부터 종목별로 질러대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안심 랠리 안에서의 수익률 게임이라는 거. 바로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보였더라도 바닥 찍고 올려붙였어요. 그럼 이러한 점에서 그럼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주변 증시는 여전히 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약해요. 최근 흐름.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중국, 대만, 일본 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서 지지난주부터는 제가 그거 안 넣고 있죠. 왜?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소위 선빵 날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해석하면 돼요. 미국 시장 다우산업지수부터 가보겠습니다. 한 번 떨어졌고요. 이렇게 된 거죠. 한 번 하락, 두 번 하락, 세 번 하락했어요. 3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려 붙이는데 하락폭의 반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제 지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PMI, 공급자 관리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건 양호합니다. 양호.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좋으면, 양호하면 나오는 것이 금리 인상이었죠. 그동안은. 금리 인상 우려가 됐었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문제가 빡 터져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딱 되는 거 당연해. 야, 이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오히려 이게 안심 랠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S&P 보시죠. 좀 더 강합니다. 뭐 똑같은 하락 떨어진 건 분명한데 조금 더 강합니다. 반 이상에서 놀고 있죠. 박스권 안에, 아주 작은 박스권 안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나스닥이 오늘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필라델피아, 다음 차트요. 2% 떨어졌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야, 요거는 왜 그럴까? 라는 부분. 러시아, 하나의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조금 덜 팔릴 수 있다는 거. 덜 팔리는 게 아니죠. 수출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계된 특허라든가 이런 거 있는 제품들 러시아에 수출하지 마. 내가 안 그러면 너네 혼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나스닥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떨어진 폭의 반 이상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도 IT 전반적으로.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은 이제 하락은 일단 멈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락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주체들, 메이저들이라고 하는 외국인 기관들이 하락 멈췄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면 지금부터 소위 건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사들어가도 되겠네. 모멘텀은 뭐부터 찾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 둘 찾는 거죠. 그러면서 종목별, 테마별로 수익률 게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악재로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피하셔야 돼요.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죠. 미국보다 양호한 거 보이시죠?
미국 보세요. 제자리고 음봉이고 음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요번 주 한 주 올라갔어요. 오히려 오늘 떨어졌지만 5일선 딱 지지받고 아래 꼬리 달았다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죠. 5일선 닿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요. 갭을 딱 메꾸는 선 정도 900선. 1차적으로 900은 가야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피디님 기억나세요? 네. 1차적으로 900 왔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960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2850선은 1차적으로는 한번 보자. 이제 반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 왔잖아요. 이제 반만 가면 돼요. 이러한 부분, 종목별 움직임에서 보면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계속 팔다가 사다가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6천억 정도 많이 팔았죠. 코스닥에서도 2천억. 선물은 그냥 뭐 쏘쏘. 뭐 사다 팔다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옵션 동향이 나쁘지가 않아요. 옵션 동향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나 풋옵션을 여기서 이만큼 매수를 했었는데 400억 넘게 매수했다 그랬죠. 보시면은 올라서는 가운데 오히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실현도 아니에요. 손절일 거예요. 손절이면 뭐예요? 가격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옵션 동향도 하락 포지션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 5일선이 이렇게 이제 위로 접어들고 오늘 그 지지 받았거든요. 오늘 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뉴스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에 불이 났다. 여기에 포탄 터지거나 미사일 발사한 거 아니야? 여기 공격했어. 이런 뉴스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와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빠졌지만 그런 거 글쎄요. 오늘 밤 미국 증시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하락 중에 있지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점 못해도 저점은 잡았다라는 거는요. 여기서 못 올라가더라도 박스권은 있을 수 있어. 최소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뭐요? 종목별 장세가 나온다고. 지금 보면은 다들 쫄아서 조금만 올라오면 팔려고 하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현금화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씩 현금화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종목별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바로 저의 방송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제가 제시했었던 관심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양회. 이제 시작했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수혜주 과연 뭘까? 철강주에서도 동국제강 저는 좋아합니다. 포스코, 현대제철이 있는데 동국제강 좋아합니다라고 했죠. 월요일날 보시죠. 월요일날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철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비철금속도 똑같다 그랬죠? 비철금속은 여기다가 차트를 안 넣어놨는데 왜 그러느냐? 올림픽이 있어요. 그런데 난리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는 야, 제철소 반 줄여. 북부 지역에 있는 제철소 반 줄여. 생산하지 마. 그리고 아예 생산하지 마. 2주 전부터는. 이유는 뭐를 갖다 댔어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우리 철강석 이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라도 제철소 조금씩 줄여나갈 거야. 그래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끝났잖아요.
공장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번 주 한 주 동안 올라간 것이 뭐냐? 비철금속 그리고 철광석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중국 양해시장, 철강과 비철금속. 뭐 여러 종목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동국제강 말씀드렸으니까 10% 이상 이런 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청정에너지, 이거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산업 자체가 중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번 주 한 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체 에너지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지금 계속 불리더라고요. 지금 이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 우리나라 기관도 청정에너지 쓰는 데가 있고 대체 에너지 쓰는 데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또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이거 어느 거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청정에너지로 쓰겠습니다. 그 중에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들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서 깨끗하게 또 화요일 날은 고품격 주식수다로까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이겠군요. 화요일 날 쉬었으니까. CS 윈드를 뭐 일단 말씀드리면서 두산중공업은 양수겹장, 원자력까지 보시죠. CS 윈드. 가스관을 묻는 사업을 독일에서 했는데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전기에 대한 문제가, 에너지 문제가 화두가 됐다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 미국에서도 움직였다. CS 윈드. 중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 먼저 불어닥쳤는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촉구를 했죠. 지금 의회에서 이것 좀 협의를 해서 사인을 해야 우리가 돈을 풀어서 이 사업을 벌이는데 못한다. 그 와중에도 미국에서 투자 집행이 계속 일어났더라고요. 예, 이 집계 사항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 좋죠. 그리고 또 태양광 말씀드리면서 OCI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OCI를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죠. 다릅니다. 이미 수익률 게임은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수익권, 원자력 보시죠.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세 종목에서 두산중공업을 보자. 두산중공업 빡 떠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의 원전이 이제 불이 났고 우려도 있지만은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원전 이 필요성을 계속 대두가 되면서 최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몇 개 국가에서 원전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발벗고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요 이슈가 더 튀어나온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리기는 하지만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앞에 고점, 이 저항대 뚫었습니다. 이렇게 청정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부분, 그러면 청정에너지 생기면 뭐예요? 그걸 저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에너지 저장 장치, 두산 퓨얼셀, 바로 이 종목도 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이랑 다르죠? 종목들 보면은요. 시장이랑 다르죠? 즉, 얘네들이 잡주냐? 아니에요. 시장은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증시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이 자체, 그러면은 투자 주체, 외국인 기관, 큰 자금이 있는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그러면은 저점을 찍었다라는 판단이 들어? 그러면은 수익이 날 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시장은 움직인다는 거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이들 종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다면 그래도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자랑 겸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른 업종군,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테마, 섹터, 뭐 미디어, 음원 이들 종목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과연 어떤 테마, 어떤 종목으로 내가 사들어가서 있느냐가 천차만별의 아주 하늘과 땅에 계좌 수익률이 나타나는 수익률 게임이 진행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었던 생방송, 뉴스와 함께하는 라이브, 이번 주 얼마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렸나 아실 수 있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다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저는 변치 않고 월요일 저녁 7시에 월요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채팅도 해 주시면은 또 우리 식구, 우리 가족으로 보고 다 제가 뭐 닉네임 보면은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세요. 네, 오늘을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어요. 즉 돈 벌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무료 회원 제도도 있고 그런데요. 유료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VIP 라이브 방송, 문자 회원, VIP 회원 제도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010-9628-8231 010-9628-8231로 상담이라고 써 주셔야 돼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드려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VIP 회원 제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좀 힘드시죠? 뭐가 힘드냐? 계좌도 힘들지만 이 사람 안 좋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주가는요 우려의 담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증시 격언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은 편히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저녁 7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